저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경고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소금도 고기도 아니라 바로 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과일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며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남성은 매일 밤 귤 8개를 먹다가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부산의 67세 여성은 몇 년 동안 샤인머스켓을 매일 밤 먹은 후 심한 거품료가 생겼습니다. 대구의 70세 어르신은 하루에 감히 3개를 드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안전한 식습관과 더 빠른 경고 신호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한국인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경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우리의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잘못 먹기만 하면 매일 신장을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침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 대구, 부산의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제가 직접 목격해온 현실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다고 믿던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발목 부종, 심한 거품료, 허리 통증, 만성 피로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 시작이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종류로 혹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즉 60세가 되면 이미 20% 이상 약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스, 유기산, 칼륨, 옥살레이트 등의 광물질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성분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이뇨제, 혈압약 장기 복용,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신장이 당산 미네랄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움, 하얀 거품료가 지속됨, 단백질이 새는 신호, 저녁 식사 후 쉽게 피로해지고 숙면이 어려움, 아침 혈압 상승, 더부룩함, 소화불량, 특히 밤에 과일을 먹은 후 악화. 더 큰 문제는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저녁 과일 습관입니다. TV 보면서 혹은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신장 활동이 느려지는 때입니다. 이때 과당과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져 있다면 잘못 먹는 과일은 단 음식이나 짠 음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피해야 할 과일, 조금만 먹어야 하는 과일, 안전한 과일,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과일 섭취법, 장장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3, 4기 신부 전에 늦게 깨닫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한국의 어르신들이 매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솔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과일은 달고 즙이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오해 때문에 스스로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진료하면서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고 혈압이 오르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식단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어요.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착각 때문에 50,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병원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 30대에 먹던 과일 습관을 50, 60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면 신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포도, 단감, 붉은 배, 메론처럼 달고 크고 물 많은 과일에는 과당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나이가 든 몸, 특히 약해진 신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후 혈당 상승, 신장 여과 부담 증가, 수분 저류로 인한 부종, 단백질 누출로 인한 거품료, 아침 혈압 상승. 저는 대구의 한 67세 여성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녁마다 포도 한 접시를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믿고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눈은 부어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졌으며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밤 먹던 달콤한 포도 한 접시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달고 시원한 과일이 항상 좋은 과일은 아닙니다. 이런 과일은 당분과 칼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50대부터는 신장 여과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곧바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과일은 보약이 아닙니다. 잘못 고른 과일은 조용히 신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과일 선택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침 부종, 장기 약물 복용. 이런 분들은 과일의 단맛이 아니라 내 신장이 이 과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인 50, 60대에게 흔한 신장에 해로운 과일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왜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약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한국 분들이 과일은 달고 즙이 많을수록 좋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해 때문에 부종, 거품료,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40, 50대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용한 위험이 되는 3가지 과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한국 가정에서 흔히 먹는 과일이지만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사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귤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산과 당, 옥살레이트가 농축된 과일. 한국 분들은 겨울이면 귤을 즐겨 드십니다. 그러나 50, 60대에게 귤은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귤에는 흡수가 빠른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산도와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아 신장이 이를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저의 환자분들 중 매일 밤 귤을 5개씩 드시는 분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침다리, 부종, 단백질 누출로 인한 거품료, 옆구리 통증, 신장결석 위험 증가. 작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귤 몇 알도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기 충분합니다. 감, 소화기관에 막힘을 만드는 과일. 감은 매년 가을마다 제가 가장 많이 경고하는 과일입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아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인 위석배조화를 만들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은 잘 견디지만 소화가 느리고 장운동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장폐색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광주의 71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극심한 복통으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달걀 크기만 한 위석이 있었고 원인은 바로 식사 후 감을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감은 흰쌀밥, 고구마 등 전분류와 함께 먹을 때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감은 소화를 더디게 하고 복부 팽만을 유발하며 이는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만듭니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부담시키는 고당분 과일. 이 과일은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포도는 당분이 매우 높고 샤인머스켓은 일반 포도보다 더 달고 농축된 형태입니다. 또한 포도는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신장이 약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 두근거림, 고칼륨 혈증, 피로감, 쥐남, 혈압 상승과 부종. 서울에서는 매일 밤 포도를 먹으며 비타민 보충을 한다고 믿던 분들이 고칼륨 혈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40, 50대 이상이라면 이 3가지 과일을 꼭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일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나이,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50, 60대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40세 이후부터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즉, 젊었을 때처럼 음식 속 땅, 칼륨, 기타 미네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먹는 모든 것, 특히 당과 칼륨이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귤, 포도, 감을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는데 당이 많은 과일은 신장을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 혈당과 전해질을 걸러내도록 하고 이로 인해 신장 모세혈관의 부담이 증가하며 부종, 거품료, 다음날 아침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속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단 15분 만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노년층, 특히 과거 혈당 상승이나 대사 이상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는 신장 모세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늘어나고 여과 능력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칼륨도 위험 요소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 두근거림과 피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 잘못된 종류, 잘못된 양입니다. 저녁에 단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몸속에 조용한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과일을 먹는 시간을 관찰하고 아침이나 점심 위주로 섭취하며 신장 상태에 맞게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이 신장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건강하게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 특히 50세 이상 한국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노년층 환자들이 부종, 거품료, 칼륨 이상, 신장결석 등으로 입원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밤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는 비타민 C를 보충하려고 매일 밤 귤, 팔, 10개를 먹었습니다. 몇 주 만에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지속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부산의 58세 환자는 매일 저녁 식사 후 감이 3개를 먹었는데 전분이 많은 밥과 함께 섭취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가벼운 염증이 생기며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먹던 환자는 고칼륨 혈증과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나 의사의 권고로 혈압약 용량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는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섭취 방법과 양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섭취량을 줄이고 과일 종류를 바꾸며 아침이나 점심에 먹도록 안내했더니 몇 주 만에 부종, 거품료, 결석, 칼륨 이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장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고 피로가 줄며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50세 이상 한국인에게 제가 추천하는 과일은 사과, 배, 한과, 배, 한국 등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수분이 많으며 소화가 잘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면서도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 올바른 시간, 아침이나 점심 위주 섭취, 저녁 특히 취침 전에는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고 하루 과일 섭취량을 확인하며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결석, 부종, 전해질 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장기이며 지금부터 올바르게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부종, 거품료, 칼륨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량을 줄이고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신장을 실제로 돕는 안전한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먹으면
노년층 한국인의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병원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며 얻은 경험으로 다음 5가지 과일이 신장에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아침에 먹기를 권장합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가벼운 부종을 줄이고 체내 노폐물을 정화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량, 한 번에 반 개 또는 작은 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은 빨간 사과, 칼륨이 적고 펙틴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거품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50세 이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에 약간의 치아씨드나 귀리와 함께 먹도록 안내합니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칼륨은 적어 신장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5-6개 정도를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신장의 혈관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 여과 기능을 보호합니다. 하루 10-15개 정도 적당히 섭취하며 저녁에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석류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폐경 여성에게 좋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당분과 칼륨이 많으므로 소량만 섭취해야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종류만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섭취 시간과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저녁에는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따르면 밤 동안 신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부종, 결석, 거품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 환자들이 몇 주 만에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께 권장드립니다. 자신의 과일 섭취 습관을 관찰하고 신장에 안전한 과일을 우선 선택하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신장 건강을 지키는 추가 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장을 일찍 보호할수록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50세 이상이 부종, 거품료, 칼륨 이상,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면서 과일을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황금 규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후 신장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특히 저녁에는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과일은 낮 시간,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당, 칼륨, 산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분이 적고 칼륨이 낮으며 흡수가 느린 과일을 선택하세요. 제가 이전에 언급한 배, 빨간 사과, 딸기, 블루베리, 석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귤, 감, 포도처럼 조용한 위험 과일은 저녁에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면 신장이 과부하되지 않고 거품료, 다리 부종, 피로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약하면 과일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히 제한하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얻으면서도 신장이 충분히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 섭취 후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다리가 붓거나 거품료가 생기고 피로가 느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면 과일 종류와 양을 바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한국 환자들이 경험한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기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일 섭취 습관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염분 적게 먹기를 병행하면 신장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기능하고 입원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장드립니다. 매일 이 규칙을 우선 실천하고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신장관리 팁을 받아보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좋은 신장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